안녕하세요. 바둑인 TV입니다. 오늘 배워볼 바둑 기초 기술은 패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패는 활로에 대한 규칙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흙 세모를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백이 세모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2의 활로는 몇 개인가요? 네, 길이 하나밖에 없죠. 2의 활로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흙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겠죠. 자, 먹고 나서 세모도 또 활로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러면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선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세모를 먹었다면 흙은 바로 세모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둬야 되거든요. 다른 데 한번 뒀다가 백이 연결하면 없어지는 거고요. 다른 곳에 계속 둔다. 그럼 이제 흙이 세모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흙이 세모를 뒀습니다. 백은 바로 세모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데를 한번 둬야 돼요. 그러면 다시 흙한테 차례가 오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데 둘 수 있는 것. 만약 다른 곳에 둔다? 그럼 이제 세모를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이 없다면 바둑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상황입니다. 만약에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은 세모가 두 개죠. 세모가 두 개로 합쳐져 있을 때 백이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이 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를 먹었을 때 3을 바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패라고 하는 규칙은 서로 반복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3으로 둬서 활로가 두 개가 되는 순간 단수치만 연결하면 되죠. 이러면 패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3은 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패에 대한 규칙이고요. 패를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문제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문제부터 볼 거고요. 세모 표시를 해놓은 돌을 먼저 공격해 주세요. 공격했더니 연결하는 순간 활로 싸움에서 부족하죠. 이제부터 사활 문제라는 걸 자주 풀어볼 건데 먼저 약한 돌을 공격한다거나 또는 급소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급소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은 다 가운데 있어요. 얼굴, 명치, 낭심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백도를 공격할 때 급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가운데를 뺏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도, 흑도를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세모의 활로를 줄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백도 뒤로 지켜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쪽으로 활로 줄인다, 때려 먹히죠. 이쪽으로 줄인다, 때려 먹히죠. 자, 그래서 한집 모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패라고 하는 거는 살은 걸까요? 죽은 걸까요? 패는 반반입니다. 권리 자체가 흑도 둘 수 있고 백도 둘 수 있기 때문에 50%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100% 살았는데 패를 만듦으로써 백의 삶을 50% 방해했기 때문에 패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기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세모에 집중해 주세요. 세모의 활로를 먼저 없애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백이 그냥 약점을 지킨다. 그럼 백돌 잡을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냐면 1의 활로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1의 모양을 두 개로. 왜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하나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면 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만들어진 순간 어느 한쪽을 두려고 하면 착수금지가 돼버려요. 백은 길이 남아있는데 흙은 길이 없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은 남아있는데 흙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돌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백이 들어가는 건 때려 먹혀서 안 되고요. 반대로 흙이 두는 건 때려 먹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가운데를 뺏은 뒤에 계속해서 활로를 하나씩 줄여 나간다면 결국에는 백도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수 쳤을 때 백은 죽은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한 집 모양을 만들면서 서로 반복되는 패싸움을 만든다면 조금 전에 그냥 연결했을 때는 늘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한 집 모양을 만들면 패가 되기 때문에 50%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 문제도 똑같아요. 일단 활로가 적은 돌을 공격해 주세요. 했더니 연결하는 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집 모양을 만듦으로써 패를 유도할 수 있겠죠. 이러면 또 50% 사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세모를 먼저 공격해 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세모를 지킨다면 단수 쳐서
연결했을 때 모양을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백돌 전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여기서는 우리 도마뱀이 위험하면 뭐 하죠? 네, 꼬리 자르고 도망가죠. 세모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세모는 죽어요. 하지만 연결하게 되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은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은 세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급소라고 하면 상대방이 뒀던 자리, 이 자리를 뺏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모와 둘러싸고 있는 F, 여기는 집일까요? 아닐까요? 여긴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단수되면 옥집이라고 했죠. 그럼 백이 살기 위해선 두 집 모양을 만들려고 해야 해요. 이때 다시 단수를 치는 겁니다. 만약 백이 연결한다면 때려 먹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자체로 죽었어요. 한 집과 옥집이니까 백도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백은 1을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둔다면 F를 백이 두는 순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패싸움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 네 문제는 패를 만드는 문제였고요. 이어서 볼 문제를 살펴보면은 아까랑 문제가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전에는 흙이 패를 만드는 거였다면 지금은 패를 피해서 100% 사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살릴 때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모양을 크게 만든다. 2번 급소를 방어한다. 먼저 모양 크게 만드는 거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지 않나요? 네, 젖히고 한 집 모양을 만들면 패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급소를 방어해야 됩니다. 먼저 느는 거 이거는 반대편으로 늘게 되면 백돌이 살아나가요. 그래서 백돌의 할로를 줄여주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해도 때리면 위에 있는 집과 아래에 있는 집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흑돌은 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모양 크게는 단수치고 패가 되니까 급소 찾기로 넘어가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면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모양을 크게 만드는 건 단수 쳐서 패가 되니까요. 마지막 문제가 이제 또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먼저 그냥 연결하는 건 가운데 뺏겨서 안 되고요. 호구로 연결하는 것도 또 가운데 뺏겨서 패가 돼버리죠. 그래서 가운데 D 자리를 뺏어 주셔야 되고요. 자, 단수 쳤을 때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굳이 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는 50%산 거라고 했죠? 지금은 그냥 F로 연결하면 100이 1을 둬도 때려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수 칠 때 연결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으로 살아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패라고 하는 규칙은 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요. 만약 규칙이 없다면 바둑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규칙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흙이 5를 둬서 4를 먹었다면 6으로 5를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칙이에요. 다른 데 두고 흙은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데 둔다면 이제 백이 여길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패라고 하는 규칙이고요. 지금처럼 패가 만들어지면 흑돌은 몇 퍼센트 살아있을까요? 네, 100%의 절반, 50%만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패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